2학년 기말고사 시험지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. 한번 같이 보면서 어느 정도 문제를 좀 평소에 연습을 해야 되는지 그 난이도를 좀 체크해 보길 바래요. 자, 바로 봅시다. 자, 첫 번째 볼 문제는 8번 문제예요. 이런 문제를 우리 친구들이 아마 초등학교 때도 좀 다뤄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. 자, 문제부터 한번 파악해 볼게요. 자, 한 변의 길이가 5고요. 자, 한 변의 길이 5입니다.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우리 친구들이 글자를 다 읽고 이렇게 한다라기보다는 글자를 읽으면서 이 그림을 봐서 간략하게 좀 한번 확인해 보면 훨씬 더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자, 한 변의 길이가 5고 정사각형이에요. 그러면 우리는 여기도 5구나 이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. 자, 다음 그런 모양의 종이를 다음과 같이 이어붙였다. 자, 결국에 요만큼씩이 이어져서 붙여있다 라고 했어요. 그랬을 때 직사각형 모양의 띠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웃하는 종이 길이의 1cm의 폭으로 겹쳐서 붙여놨고요. 자, 직사각형 모형의 둘레의 길이가 76이다. 자, 여기에서도 자, 수학 문제에서 일단 둘레라는 표현이 나오면요, 우리 친구들은 뭘 생각해 봐야 되느냐? 가로 더하기 세로가 얼마냐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접근이 편해요. 근데 여기서는 다행히 세로가 또 나와 있네? 그쵸? 자, 어쨌든 문제 끝까지 가봅시다. 76 이상이 되도록 할 때 종이를 최소 몇 장을 붙여야 되느냐? 자, 그럼 우리 친구들 이 76이라는 요 기준을 좀 우리가 확인을 해보기 전에 간단하게 얘를 좀 활용해 봅시다. 자, 가로 세로라고 했어. 근데 세로가 나와 있어요. 그러면 76에서 여기 5랑 이 끝에 5를 빼버리면 어때요? 위에 윗면과 아랫면 이렇게 두 개의 변의 길이만 남겠죠. 자, 그래서 우리는 76에서 5 양쪽에 둘레니까요. 5를 빼버릴 거예요. 그리고 남은 게 얼마예요? 66이에요. 그럼 이 66으로 문제를 풀 거예요? 아니죠. 위에랑 아래가 길이가 똑같을 거예요. 그럼 33. 자, 결국에 우리는 위에서 말한 조건대로 쭉쭉쭉쭉 이어 붙였을 때 한 변의 길이가 윗변의 길이든 아랫변의 길이든 그 변의 길이가 뭐가 되게끔 33 이상이 되게끔만 만들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. 그쵸? 자, 그러면 자, 그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식을 좀 세워야 하는가 그걸 좀 볼 건데요. 자, 보면 지금 여기에 자, 하나 1cm씩이 겹쳐있다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? 4가 되는 거예요? 그럼 여기도 얼마가 되는 거예요? 4가 되는 거예요. 그렇게 해서 4짜리. 자, 결국에 4짜리가 x에 있을 건데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되겠어요? 맨 마지막에는 겹쳐지는 부분이 없을 거예요. 그죠? 새로 이어붙이는 게 없으니까. 그래서 마지막에는 온전히 5를 더해준다.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? 4짜리가 x에 반복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뺄 거고요. 마지막 그 하나는 5cm일 거예요. 그게 33 이상이 되게 만들고 싶어요. 이렇게 식을 세우는 겁니다. 자,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처음부터 좀 너무 당황하지 말고요. 그리고 사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지금 도중에 푸는 것보다는 마지막에 풀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. 미뤄뒀다가 그런 어떤 전략을 세워봅시다. 자, 다음 문제를 볼 거예요. 다음 문제는 우리 5번 문제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자, 이 5번 문제 다시 말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교재에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문제들이 시험에 나오기도 해요. 근데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건 고득점을 목표로 하잖아요. 90배? 자, 그러면 결국 이 정도 수준의 문제들도 나올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그런 문제들도 풀어야 한다. 우리 학교 시험 문제 쉽게 나와요.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지 맙시다. 자, 5번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문제만 보면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. 자, 문제를 보면 자, 3분의 3 플러스 5x가 있고요. 이 녀석이 마이너스 2a 플러스 2분의 3x를 만족시키는 a값이라고만 나오면 쉽죠. 하지만 문제에서는 그 중에서 가장 큰 정수가 마이너스 3일 때 이렇게 나와버렸어요. 그렇죠? 자, 그럼 이걸 어떻게 푸느냐? 먼저 얘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야겠죠.
자, 그럼 전체 6 곱해서 2 남으니까 6 플러스 10x. 자, 얘는 6 곱하면 6이 12. 여기 6 곱하면 3 남으니까 9x. 이렇게 되겠죠. 자, 이거 넘어오면 x만 남고요. 6 넘어가서 마이너스 12a 마이너스 6. 이렇게 될 거예요. 그렇죠? 그럼 우리는 요 녀석이, 자, 그 다음 과정을 가기 전에 반드시 우리 친구들이 알아야 되는 건, 이렇게 a의 범위값을 구하라 그랬잖아요. 그럼 반드시 수직선 그려야 돼요. 자, 수직선 그려야 합니다. 자, 수직선을 그릴 때 우리가 x가 마이너스 12a 마이너스 6이라고 그랬는데, 요 녀석이 누구보다 제일 큰 정수가 3이라고 그랬어요. 그쵸? 그럼 여기에서 방향 이쪽일 때 색칠해서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인데, 가장 큰 정수가 마이너스 3이려면 여기에는 마이너스 3이 있어야 되고요. 여기에는 마이너스 2가 있어야 되겠죠. 그래야 여기서 내려올 때 가장 큰 정수가 마이너스 3, 마이너스 4, 마이너스 5, 마이너스 6.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 가장 큰 정수가 되겠죠. 자, 이런 상황이라고요. 그러면 이 상황까지는 와놓고 이런 상황이겠죠.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경우들이 있는데, 이 마이너스 3에는 포함이 되냐 안 되냐, 마이너스 2에는 포함이 되냐 안 되냐, 그것만 체크해 주면 돼요. 결국에 마지막에 얘가 붙냐 안 붙냐 이것만 생각하면 된다는데,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그림을 보면 어때요? 여기에는 같다가 붙어야 되겠죠. 여기에는 같다가 붙으면 안 돼요. 가장 큰 정수가 마이너스 2가 돼버릴 수 있으니까.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요거 연습 굉장히 많이 해줘야 돼요. 그래서 나중에 하다 보면 이런 문제는 쉽게 할 수 있어. 수직선만 그리면 돼. 이런 생각만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연습 안 하고도 충분히 잘하지 않을까 싶네요. 자, 다음 우리 16번 문제 한번 볼 거예요. 자, 요 녀석인데, 자, 그림과 같은 정사각형 OCBA, 자, OCBA, 요런 사각형에 있는데, A를 지나고 BC 위에 한 점 D를 지나는, 자, 결국에 요렇게 되어 있네요. 그쵸? 잘 안 보여서 다시 그렸어요. 자, 요렇게 되어 있는 삼각형이 있고요. 뭐, 사다리꼴도 있어요. 그쵸? 근데 요 삼각형과 사다리꼴의 넓이가 어떻게 된대요? 2분의 1이 되도록 하는 AB의 길기는 이라고 했어요. 자, 일단 이런 문제 나오면요,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 좌표값을 다 적어주세요. 자, 요 좌표값은 0,20이고요. 여기 20이고요. 그죠? B점의 좌표 20에 20이네요. D점의 좌표 여기 X값 20이에요. 그리고 높이가 얼마인지 모르죠. 그게 뭐 임의의 어떤 함수값 K라고 둡시다. 자, 이런 상태예요.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갖다가 풀어보면 되는 거고요. 자, 이 길이 20이고요. 이 길이도 20입니다. 자,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20에서 K를 뺀 값이고요. 여기는 뭐 여기가 K값입니다. 이렇게 되겠죠. 자, 일단 길이만 다 써놓으면 문제 푸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. 자, 결국에 사다리꼴의 넓이의 절반이 삼각형 넓이라고 했으니까 하나하나 써봅시다. 뭐 안 써도 될 것 같아요. 결국 이 삼각형의 넓이, 우리 친구들 충분히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뭐 20에 20-K 곱한 다음에 2분의 1하면 넓이고요. 자, 사다리꼴의 넓이는 아랫변, 윗변 더하고 높이에 나누기 2하면 되는데, 그거를 절반했을 때가 넓이다. 그러면 결국에 K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. 그러면 결국에 요 점, D점의 좌표만 알고 있으면 기울기 구하는 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에서 구하면 되니까 어렵지 않은 문제가 되겠죠. 자, 이해됐습니까? 자, 이런 문제도 나오고 있어요. 다른 문제들 뭐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, 우리 친구들이 딱 시험지에서 받아보면, 이거 뭐지? 이런 식으로 좀 놀랄 수 있는 문제들 있는 것 같아서 그 문제들만 한번 보고 있어요. 자, 그래서 한계를 정하지 말고 좀 어려운 문제들도 자꾸 좀 다뤄봤으면 좋겠어요. 자, 다음 내용을 보면,
자,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두 개가 있는데 P점이 움직이면서 넓이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. 그래서 그 넓이의 합이 뭐 이렇게 된다. 그 합이 요게 되는 순간이 언제냐?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. 요 두 삼각형이. 자, 그럼 내용을 한번 천천히 보면 P점이 B를 출발해서 C까지 1의 속도로 가고 있어요. 자, 그러면 요걸 어떻게 표현하느냐? 1초에 랩초 요만큼이니까 1초면 1, 2초면 2, 3초면 3 이거잖아요. 그래서 X만큼 움직이고 있어요. 그러면 여기를 X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면 여기는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? 전체가 12라고 했으니까 12-X로만 표현해주면 끝난 거예요. 자,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이렇게 풀어놓으면 결국에 밑변 높이 나누기 1개 결국에 합이 45다라는 식으로 놓고 풀면 되는 거죠. 자, 이 문제는 어렵다라기보다는 이렇게 뭐 어떤 B점이 움직이는 어떤 상황에서의 어떤 X값을 어떻게 놔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캐치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설명해 봤습니다. 어렵지 않은 문제들일 수도 있고 좀 많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정도 수준의 문제들은 충분히 다뤄봐야 서중 2학년 친구들 고득점 받을 수 있습니다. 이상입니다.